그 그래프를 배우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을 초점에 맞춰서 오늘 순서쌍과 좌표에 대한 내용으로 개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첫 번째 내용 전에 키워드를 살펴보면요. 갑작스럽게 수직선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수직선이 나온다는 건 도대체 우리가 이미 초등과정에서 배웠었던, 또 앞부분에서 우리가 수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수들이 자기 자리를 차지하면서 점으로 표현되고 이런 것들이 오밀조밀하게 싹 모이면서 직선을 이뤘던 요 수직선이 왜 좌표 평면에서 나오는가, 그 이야기서부터 시작해서 좌표 평면이라고 하는 얘기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좌표 평면이라고 하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종이, 도화지를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거죠. 그래서 좌표 평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이러한 좌표 평면 위에 점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점의 좌표, 그 다음에 이 좌표 평면이 나눠지게 되면 총 4개로 그 영역이 나눠지게 되는데 그 4분면에 대한 내용, 그리고 나아가서 대칭인 점까지 점과 좌표, 또 순서쌍과 좌표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함수의 그래프를 위한 기초 내용을 배우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내용은요, 수직선 위에 점의 좌표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럼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우리가 어떤 평면 위에다가 점을 나타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무작위로 나타낼 수 없어요.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여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점을 찍어야지. 내일은 기분이 별로니까 다운이 됐어. 그래서 다운이 될 것 같아. 어제는 기분이 별로였어. 아주 좋았으니까 여기에다 나타내야지. 이렇게 해서 점을 그 원하는 위치 아무 데다 기준 없이 나타내기가 나타내고자 했더니 누가 말할 때마다 다 달라지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누군가가 고민을 했는데 이걸 처음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데카르트. 데카르트가 딱 누워있다가 천정을 바라봤는데 그 천정에 파리 한 마리가 이렇게 앉아있더랍니다. 그래서 저 파리의 위치를 친구에게 그대로 전하고 싶었던 거죠. 그 파리가 내 친구에게 어느 위치, 우리 집 천장 어느 위치에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아, 그만큼에 있구나 라고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했는데 그 기준을 무엇에 두고 시작했냐면 바로 수직선에다가 그 기준을 두고 이야기했더랍니다. 수직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싹 직선을 그었어요. 여러분들도 보다시피 이것이 직선이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선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실 도형의 기초편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점들이 움직인 자리예요. 쓱. 모든 점들이 자기 자리를 싹 차지하면서 오밀조밀하게 쫙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반듯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이제 직선이 되겠죠. 구불구불 연결되어 있으면 곡선이 될 것이고, 도형 시간이 아니니까 일단 그렇다는 것만 알고요. 그러면 모든 수들이 점으로서 자기 자리를 탁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점들을 오밀조밀하게 싹 모아 보았더니 자, 여기 기준이 되는 점을 하나 정합시다.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점을 0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원점 5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원점 5. 그래서 이 5라고 하는 점을 읽을 때 우리가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원점 5 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숫자가 0이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5인지 0인지 보기에 참 똑같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수를 쓰는 것부터 여러분들에게 먼저 가르치죠. 수직선 위에 어떤 점 A가 이렇게 해서 자기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점 P의 좌표를 써보자 라고 했다면 점 P의 좌표, 여기에 나와 있는 게 A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숫자가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A라는 숫자라고 생각했을 때 점 P라고 하는 것은 A라고 하는 수에 있는 점입니다. 이렇게 수직선이에요. 그러면 쉽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여기에는 이 점이 마이너스 1이었다. 근데 그 점이 A였다. A점을 표시하라. 수직선 위에 있는 A점을 표시하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쓴다? A라고 하는 점은 바로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위치에 가서 생긴 점입니다.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점이 점 A로서 이렇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서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점을 쓰는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안내하고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쓰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수직선을 나타내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직선 위에 점을 나타내는 방법을 통해서 수직선이 어떤 개념인 건지를 이해하고, 이 수직선을 통해서 아까 데카르트가 점의 좌표, 즉 파리가 앉은 점의 좌표를 친구에게 똑같이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약속으로서 좌표 평면을 설명하게 되는데,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수직선서부터 출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직선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은 본격적으로 이러한 수직선을 통해서 이제 좌표 평면과 좌표 평면 위의 점의 좌표를 한꺼번에 개념으로 정리를 할 텐데요. 자, 선생님이 처음 얘기하면서 함수를 나타내기 위한 그래프를 배우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 순서쌍과 좌표를 공부한다 그랬어요. 자, 데카르트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천장 위에 있는 파리를 어떻게 하면 똑같이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무엇을 정했냐면 하나의 평면, 천장이라고 하는 이 평면을 나눴어요. 누가 보더라도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게 어떻게 나눴냐면 가로의 수직선과 뭐라고요? 가로의 수직선과 세로의 수직선으로 이렇게 해서 가로의 수직선, 세로의 수직선을 가로의 수직선을 X축이라고 하고 세로의 수직선을 Y축이라고 하고 그 가로의 수직선과 세로의 수직선이 만나는 그 교점을 원점 O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플러스 1, 오른쪽으로 할수록 플러스 2. 원점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것을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나타내도록 했죠. 다음과 같이 세로의 수직선인 Y축은 위로 올라갈 때 플러스 1, 플러스 2.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갈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자, 이런 식으로 수직선을 가로의 수직선과 세로의 수직선을 다음과 같이 교차하면서 한 개의 평면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게 나눠놓고 나니까 이러한 평면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좌표 평면이라고 한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용어 보면 수직선을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래서 너를 뭐라고 한다고? X축, 가로의 수직선, X축, 그 다음에 세로의 수직선 뭐라고 한다고? Y축.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런 가로의 수직선과 세로의 수직선이 서로 교차하는 부분을 요 점 O를 원점 O 이렇게 해서 좌표 평면을 표현했습니다. 어렵지 않죠? 좌표 평면, 평면이 이렇게 해서 선을 그어서 수직선 두 개를 그어서 총 4개의 영역으로 나뉘게 되는 이런 식으로 좌표 평면 하나를 정하더라라는 사실. 그렇게 좌표 평면이 정해지게 되면 이제 이어서 그런 좌표 평면 위에 점은 어떻게 쓰도록 할까? 그래서 이제 나와 있는 게 좌표 평면 위에 한 개의 점을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지금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점 하나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요 점을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죠. 요 점. 수없이 많은 점들이 여기에 찍힐 수 있겠죠. 물론 각각의 축 위에도 찍힐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 점이 싹 이렇게 찍혔습니다. 자, 파리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았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파리가 이 점에 앉으면 얘를 읽어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읽어주냐면 지금 나와 있는 X점의 좌표 1이죠. Y의 좌표, 요 점이 나타내는, 즉 여기에서 다음과 같이 X축으로 수선으로 쑥 쫓아가서 봤더니 1이라고 하는 자리에 여기에서 Y축으로 수선을 그어서 쭉 찾아가 봤더니 2라고 하는 자리에 그렇게 해서 요 점은 딱 무엇으로만 정리가 된다? 옳지. X점을 읽고 Y축의 이름을 읽어서 1,2라고 순서상으로 나타내게 되면 평면 위에 존재하는 모든 점들은 고유하게 1,2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면서 요 점은 딱 하나로 결정이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지금 여기는 좌표 평면에서 1,2라고 하는 점의 자리에 파리가 앉아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1,2, 1,2라고 하는 자리,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그 자리를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어떻게 쓰도록 약속했냐면 임의의 점 어떤 P가 A, B라고 딱 정리했을 때 X축에 있는 점 A, 여기가 A라고 한다면 A, Y축에 있는 점 B, 여기가 B라고 한다면 B.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A, B라고 하는 요 자리를 점 P라고 한다면 고유하게 점 P는 딱 이 자리에서 결정되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두 개의 수를 다음과 같이 괄호 안에서 한 쌍으로 정리하는 것을 순서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순서쌍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점의 좌표를 평면 위에서 나타낼 때는 이러한 X좌표와 Y좌표를 이용해서 순서쌍으로 나타내게 되고 거기에서 무엇부터 정리한다? 옳지. 항상 순서쌍으로 정리할 때는 평면 위의 점의 좌표는 X좌표, Y좌표 값을 이렇게 읽어내는 순서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쪽에다가 이쯤에서 점을 딱 이렇게 찍도록 하죠. 여기다 이렇게 딱 점을 찍어볼까? 얘는 쭉 내려서 마이너스 1인 거고 얘는 쭉 그어서 마이너스 3이라고 한번 정리해보죠.
이 점을 읽어봐라 그러면 여러분들 눈이 가까운 쪽으로 먼저 가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이런 실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요 점을 Q라고 했을 때 점 Q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에요 라고 읽는 친구들인데 이거 맞아 틀려?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얘는 항상 뭐부터 읽으라고? X좌표서부터 읽어주고 그 다음에 Y좌표 읽어준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써야 돼? 옳지. 여기에 나 있는 X좌표부터 읽어내요.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X좌표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그래야 이런 약속을 지켜야 누가 얘기하더라도 같은 자리에 같은 점을 찍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거죠. 그런 이제 이러한 점들의 그 규칙적인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답니다. 옳지.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 좌표 평면 위의 점의 좌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한다. 그럼 선생님 원점 5라고 하는 건 어떻게 나타내나요? 가로의 수직선상에서도 0을 세로의 수직선상에서도 0을 나타내니까 원점 5와 같은 것은 원점 5는 몇 컴마 몇이 된다? 옳지. 0,0이 되겠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됐나요? 가로의 수직선, 세로의 수직선이 다음과 같이 교차해서 만나서 만들어지는 좌표 평면을 이야기해봤고 이러한 좌표 평면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아래 문제들을 한꺼번에 쭉 정리해서 풀어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좌표 평면에서 좀 더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여러분들 그 첫 번째 내용에 4분면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4분면, 그 4분면에 대한 내용을 이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좌표축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가로의 수직선과 세로의 수직선을 그어서 하나의 평면을 나눠 놓았어요. 그때 세로의 수직선을 Y축, 가로의 수직선을 X축, 가로의 수직선과 세로의 수직선 X축, Y축이 만나는 교점을 원점 5라고 표현했죠. 자, 그러고 났더니 이 가로의 수직선에 해당하는 것이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은 양수가,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은 음수를, 세로의 수직선에서는 위쪽이 양수를, 아래쪽이 음수를 나타내더라. 그렇게 나눠놓고 났더니 이 한 개의 면이 총 몇 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졌냐면 하나, 둘, 셋, 네 개의 면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분, 4개로 나뉘어진 면, 그래서 4분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4분면에는 이름이 정해지는데 그 각각의 4분면의 이름이 정해지는 게 여기가 몇 4분면? 제 1사분면. 그 다음 여기가 제 2사분면. 그 다음 바로 그 아래가 제 3사분면. 그 다음 그 오른쪽이 제 4사분면. 이렇게 약속했답니다. 선생님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 약속했다고요. 선생님 오늘은 기분이 그런데 1, 2, 3, 4 하면 안 될까요? 1, 2, 3, 4 하고 싶습니다. 아니야. 1, 2, 3, 4 할 거야. 이거 다 돼, 안 돼? 내가 원해서 그날 바뀌는 얘기가 아니라 약속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1, 2, 3, 4 시계 방향으로 돌아오고 싶어? 아니면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1, 2, 3, 4 하고 싶어? 그게 안 된다고. 약속됐어요. 즉 이쪽에 나와 있는 이 4분면, 요 영역으로 나와 있는 게 제1사분면, 이쪽에 나와 있는 게 제2사분면, 그 아래가 제3사분면, 그 옆에가 제4사분면. 1, 2, 3, 4야. 그건 어딜 가나 마찬가지예요. 1, 2, 3, 4. 총 4개의 그런 사분면으로 나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참고로 선생님 그런데요, 만약에 그 경계에 놓였다면요. 예를 들어서 X축에 놓인 점은요. 선생님 예를 들어서 Y축에 놓인 점은요. 얘네들은 어느 사분면에 속하죠? 원점 및 각 축에 놓여 있는 점들은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 점이에요. 알겠습니까?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 점이다. 각 축과 원점에 놓여 있는 점들은, 원점은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 점이더라. X축 위에 있는 점의 좌표의 특징은 Y좌표 값이 항상 0이라는 특징, Y축 위에 있는 점의 좌표는 X좌표 값이 항상 0이라는 특징, 그 특징을 갖고 있구나라는 정도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분면은 총 4개로 나뉘어지게 되고 그 각각의 사분면에서 점들의 특징을 살펴보았더니 선생님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 가로의 수직선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수들의 X값은 항상 뭐? 플러스 양수값이고, 그 다음에 위에 나와 있는 이 값은 가로축, X축의 위쪽에 나와 있는 Y축의 이러한 점들은 특징이 양수. 그
그래서 1, 4분면 위에 모두 존재하는 점들은 플러스, 플러스, 양수, 양수가 되더라.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에다가 기호로, 부호로 나타냈습니다. 근데 이걸 외우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외우지 마. 1, 4분면은 뿔뿔, 2, 4분면은 맞뿔, 맞뿔, 마마, 뿔뿔, 막 이렇게. 그렇게 외우다가 이제 손자서 헷갈리지. 좌표평면 하나 그려놓으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는 얼마? x좌표 값이 마이너스죠? 이쪽에 나오는 수니까. 그 다음에 y좌표 값은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음수, 양수. 제 3, 4분면에 있는 수는 마이너스, x좌표 값도 음수, y좌표 값도 음수.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음수, 음수라고 하는 점의 특징을 가질 것이고, 제 4, 4분면에 있는 점의 특징은 양수, 바로 음수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더라. 해서 4, 4분면 좌표평면이 총 4개로 나뉘게 되고 그 각각의 4개로 나뉜 부분의 점의 특징들은 이런 특징들을 갖더라라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 4, 4분면과 각 4분면에서 해당하는 그 부호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하였죠. 두 번째 내용까지 같이 정리를 한꺼번에 한 개의 평면을 통해서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 문제 풀어볼 수 있어요. 자, 이어서 이제 마지막 개념이 되겠는데 5번째 개념으로는 대칭인 점의 좌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대칭인 점의 좌표 가면 여러분들이 어린이집을 또는 유치원을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 미술 시간을 얼마나 열심히 보냈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의 이해가 상당히 쉬워집니다. 갑자기 왜 미술 시간 수학이? 왜 그러냐면요. 다시 한번 대칭인 점의 좌표 이렇게 싹 보도록 할게요. Y축 그어주고요. X축 이렇게 싹 그었습니다. 가로의 수직선과 세로의 수직선인 X축, Y축으로 하나의 평면을 4개의 부분으로 나뉘고 그것의 교점을 0이라고 하며 원점 5라고 하며 제1, 제2, 제3, 제4, 4분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대칭인 점의 좌표를 찾는데 선생님이 한 가지 예로 여기 있는 점 우리 교재에 뭐라고 했냐면 A, B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A, B를 대칭시킬 거예요. 뭐라고요? 대칭시킨다고요. 대칭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칭이 된다면 항상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선생님을 보게 되면 물론 조금 못생겨 괜찮아 뭐 이 정도면 나는 만족하고 살아요. 자, 너무 억지 부리지 말고 사람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싹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코를 기준으로 해서 싹 나눠놓게 되면 왼쪽과 오른쪽이 같이 생겼죠. 대칭이 된다고요. 선생님이 조금 전에 뭐라 그랬냐면 코를 기준으로 해서 싹 나눠놓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준을 두고 무엇이 서로 포개었을 때 딱 포개어지는 관계를 우리는 대칭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 이러한 대칭이 되는 기준선이 항상 존재를 하게 돼요. 우리가 앞서 선생님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얘기를 했는데 미술 시간에 뭘 했냐면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좌표 평면의 종이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점 A, B라고 하는 데다가 분홍색 물감을 짰어요. 그렇게 짜고 난 다음에 얘를 뭐 했냐면 X축을 기준으로 X축을 접는 선으로 해서 싹 접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X축으로부터 A까지 떨어진 거리랑 같은 거리만큼 이쪽으로 떨어지겠죠. 그지? 여기 있는 요게 B라고 한다면 얘는 요만큼이 뭐가 되면서 마이너스 B가 되면서 여기에 싹 점이 찍히겠죠. 접게 되면. 맞아요? A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면서 다음과 같이 싹 접게 되면 여기에서 꾹 하고 대칭인 점이 찍히겠더라. 결국 X축에 대해서 점을 대칭시키게 되면 A 좌표는 변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A, 그 다음 누구? 마이너스 B, Y축의 점의 좌표의 부호만 바뀌더라. 그 얘기예요. 또 요번에는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접어볼게요.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접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음과 같이 B점의 좌표는 바뀌지 않겠지만 뭐의 좌표가 바뀌면서 옳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거리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정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서 너가 얼마?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여기에다 물감을 짜고 이걸 반으로 접게 되면 그 반으로 접게 된 건 Y축을 기준으로 접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접게 되면 뭐의 부호만 바뀌고 X좌표의 부호만 바뀌고 Y좌표는 그대로 되는 마이너스 A, B가 되더라. 자, 정리하면 여기까지 정리하면 X축을 대칭축으로 해서 대칭이동하게 되면 대칭이 되면 몇 컴마면 X좌표는 그대로 두고 X축을 대칭축을 해서 접으면 X좌표는 그대로 두고 Y좌표의 부호만 바뀐다.
또 y축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대칭시키게 되면 어디로 간다? 옳지. y좌표는 그대로 두고 a좌표, 즉 x좌표의 부호만 반대로 바뀐다. 그 얘기예요. 해서 이것도 외우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좌표 평면을 그려놓고 이해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점에 의해서 대칭 이동되면 그랬어요. 이 원점에 대한 대칭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면 우리가 이제 점대칭 도형도 배웠고 선대칭 도형도 배웠어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야. 점대칭 도형, 점에 의해서 대칭 이동된다. 그래서 이 점으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하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즉 점에 대해서 그 거리가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서 찾자고 했더니 요 점의 이름이 몇 콤마 몇이 되더라? 옳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더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더라. 이것을 중학생답게 설명을 한다면 점 A, B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X좌표, Y좌표 모두 무엇을 바꾼다? 그 부호를 바꿔서 정리해주면 되겠더라. X축을 기준으로 대칭시켰다고 한다면 Y좌표의 부호만 바뀐다. Y축을 기준으로 대칭했다면 뭐의 부호만 바뀐다? X좌표의 부호만 바뀐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점의 대칭에 대한 내용도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까지 해서 다음과 같이 그 점의 좌표를 정리해 보았고요. 지금까지 선생님 설명한 내용들은 우리 교재에 다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복습 차원에서 쭉 읽어주기 바랍니다.